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갈게요. 네 번째가 제가 이제 주제를 선정한 거는 유망 스타트업이 문 닫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지금 스타트업 팀인데 스타트업들이 잘 되는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기업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음. 비전이고 희망이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분들 모실 거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 이야기도 할 거고. 근데 음. 지금은 저희가 이런 방송하는 게 여러분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좀 성공한 분들, 투자 잘 받고 매출 잘 음. 나오고 그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좀 노하우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들을 또 앞으로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희망 섞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어쩌다 보니 시작이 절방 들어간 얘기들을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건 있지만 지금 유망 스타트업이 문 닫고 있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현실이잖아요, 내가 현실. 예. 사실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압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그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면 진짜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것만 얘기해. 좋은 쪽 위주로. 스타트업 대단히 망했다. 여러분 창업하지 마라.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없어. 없죠. 여러분 이거 하면 자금 받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썼더니 너 탈락 그래봐. 뒷목 잡는 거야. 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음. 제가 왜 들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그 경쟁률 같은 걸 공개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 잠시만요. 대학교 같은 데서도 경쟁률 그랬잖아. 예, 공개하죠. 막 서울대 법학과 경쟁률 몇 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률 나올 거 아니야. 네. 아니 이 창업자 창업은 경쟁률을 공개를 안 해. 공개를 안 해. 네. 그 하다못해 누가 어떤 아이템을 받았는지도 공개를 안 해. 아. 다 비공개야. 깜깜이야, 깜깜이.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창업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해가지고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거 교육을 나가잖아요. 그 이거 네. 받으래. 여러분 신청할 수 있대. 희망이 심어져. 그래 정말 그럴까? 그 가서 하면 근데 오히려 그 이쪽 분야에 좀 오래 있으신 분들일수록 알겠지만 그 짬밥이라는 게 있어. 이 아이템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 아이템이 여기서는 조금 어렵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짬밥으로 맞추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지금 공개를 안 해. 정말로 문제 있어요. 공개 안 하죠. 공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주면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 맞출 분들이잖아. 근데 공개를 안 해. 왜 이 업체가 이렇게 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개 좀 해줄 수 있는. 공개하면 이제 그만큼 또 말 나오고 막 그럴까 봐. 왜 이 업체 떨어지고 나는 안 아. 떨어지나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창업자가 열심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제 현실이 막 그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유망 스타트업 정부 자금 같은 경우 신청하면 짝짝짝 받았던 업체들이야. 그러니까 잘 아. 나가는 기업들이야 한마디로. 투자도 받았고 정부 자금도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문 닫는다면 잘 못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더 어렵겠죠.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상위 그룹이 잘 나가야지 하위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예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상위가 안 되면 하위도 더 어렵다. 약간 어. 그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왜 망하는지. 지금 스타트업 쪽에서 유망 스타트업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창업 기업을 얘기하면 법령으로는 네.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이면 다 스타트업에 불러야 되는데 네. 이 스타트업이 되게 실무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투자 받았고 하는 고성장 기업들 얘기해요. 고성장 오. 기업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받아가면서 몸집을 키우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막 이렇게 몸집을 키워주는 그런 기업들 얘기. 그냥 우리 집 앞에 떡볶이집은 창업을 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크게 부르진 않죠. 그쵸. 개념상.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을 부르지. 그럼 창업했으면 스타트업이지. 저는 약간 그런 쪽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음. 투자 안 받았는데 무슨 스타트업이냐? 음. 이렇게 얘기를. 지금 스타트업 투자 현황에서 보면 벤처 투자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9월 달, 금년의 9월 달로 비교하니까요.
작년에 4조 5천억, 작년에 2조. 반토막 났죠. 반토막. 네. 투자가 반토막이 났어. 투자가 반토막이 났고, 네. 그리고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폐업도 많이 했다고 해요. 회원수 82만 명을 보유한 플랫폼도 서비스 중지. 폐업까지는 어머. 아니죠. 이제 막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폐업도 하고요. 아이픽, 뭐 유자이비 이런 데 폐업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요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업계는. 금리 인상. 그래서 음. 저희가 왜 금리를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얘기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금리를 얘기했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가 뭐 놀라간다고. 대수익률. 아, 투자자가 요구.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요구 요구 수익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럼 금리가 6%면 국가금리 6%면 은행들 주 10%고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받아야 되니까 15에서 20% 수익을 내야 돼요. 15에서 20% 정도의 최소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지.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죠. 네.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묶입니다. 5년, 7년, 10년 이렇게 돈이 묶여요. 근데 지금은 돈을 장기적으로 묶기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단기 예적금에 넣는 게 낫지 않아? 네.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지금 10억을 3년 만기 적금에 넣을래요? 아니면 6개월 만기 계속 나눠서 넣을까?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6개월 만기, 뭐 3개월 만기 이런 걸 계속 넣어가면서 네. 있는 게 어차피 금리 올라가니까 네. 지금 오늘 넣는 금리가 최저금리인 거야. 네. 그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금리가 그렇죠.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자를 짧게 한 3개월 정도. 그죠? 네. 3개월, 6개월. 그죠? 네. 1개월은 너무 짧고. 그러면 완전히 단기로만 이렇게 돈 굴리는 게 지금은 득이죠.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 근데 7년, 10년을 묶여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시장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그래서 투자가 아주 사실상 어려워졌고 투자를 받으려면 주식을 무지하게 싸게 팔아라. 그럼 나는 창업자 입장에서 내가 뼈 빠지게 읽었더니 지금 이제 가치가 확 떨어져가지고 하면 하겠냐고. 어떻게 차라리 버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생각해 보면 요 앞에 망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회사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 투자를 받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요. 또 투자를 받고 성과를 내고 또 투자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네. 요때 지금 성과 이 정도까지 받았어.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못 받는 거야 지금. 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거든.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이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투자자도 그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근데 그 투자하시는 이제 분들 투자금이 이 원천인 자금들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안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오늘에 있었죠. 오늘에 170억 투자에도 문 닫은 오늘. 170억 투자 받은 회사. 이제 170억 생각하는 거 이해됩니까? 왜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네. 1년에 얼마 써요? 하루에 1,000만 원 쓰기는 힘들잖아요. 아, 하루에 1,000만 원 써도 1년에 30억 쓰나? 그죠? 와. 하루 1,000만 원 좀 너무 심했고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 한 달에 1,000만 원 써도 1년에 1억 쓰잖아요. 1억. 네. 170억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년. 와. 한 달에 2천만 원씩 50년. 뭐 이런 거 아니야 보면. 그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받는 게 잠깐 사이트가 지금 셧다운했습니다. 오늘 회 같은 경우는 당일날 회를 배송해. 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이야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이름은 알아요. 이름 이름은 알아요. 네.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네. 75만 회원에 170억 투자 받았는데 그건 문제고 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스타트업들이 유저 수를 늘리면서 네.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수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쪽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는 게 원래 사업의 본질이잖아. 그렇죠. 이익이 나야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키우잖아. 근데 네,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덩치 키우기가 중요해. 유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얼마나 이용자 수가 많으냐. 그거 가지고 투자받았거든. 근데 그게 기업이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약간 좀 기현상일 수도 있고 음. 원래 본질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익이 잘 나는 기업이 최고죠. 근데 이익이 잘 나지가 않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했던 이유는 그게 하나의 사회 트렌드이기도 했고 그래서 큰 회사도 있었고 또 최근까지는 금리가 낮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기업에게도 투자할 여력이 있었다. 음.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손해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익 없지 않으면 투자 안 한다. 시대의 트렌드가 바뀐 거야.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도 억울할 수 있어. 우리가 한 번만 더 튀겼으면 500억인데 그때부터는 투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만 더 크면 되는데 갑자기 스톱돼 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힙합퍼. 힙합퍼. 힙합퍼 힙합 좋아합니까? 힙합이요? 안 맞아요. 네. 저는 약간 네. 아 로맨틱이야. 네. 네. 노래방에서 랩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랩이요? 예전에 막 드렁큰 타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네. 세대 막 그래. 한때는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막 예. 윤미래 뭐 네. 타이거 제이키 막 이런 네, 분들 네, 네, 있는데 네. 이제 힙합퍼라고 해서 그 힙합 관련된 패션 의류 쇼핑몰이죠. 유통 패션 플랫폼인데 쇼핑몰인데 네. 이 쇼핑몰이 지금 있어. 네네네.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저물고 플랫폼 이제 끝났다. 왜 그랬냐면 쇼핑몰들끼리 경쟁을 붙어 보니까 할인을 해줘야 되죠. 할인은 그 회사의 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 속에서 영업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 즉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지금 더 있다.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옛날엔 후속 투자를 받았거든. 근데 지금 후속 투자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좀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그 앞에서 있었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수익 네. 모델이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익 모델 없어도 투자를 받았었고 네. 그 트렌드를 우리나라도 받아서 갔었는데 갑자기 지금 시대가 바뀐 게 이게 바로 금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급변하는 트렌드를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알아야지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렇죠. 할인을 해주고 서로 그런. 네, 그래서 아까 네. 저기 우리 의견에 맞아요. 그 비즈니스는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죠?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외형 불리기만 하다가 이제 한쪽만 그 외형 불리기한 투자자 그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부족하니까 다 망하고 있는. 네. 이분들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금년에 창업하셔가지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한뭐 7년 전,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야 이거 새롭다, 유저 많다 네. 그러면은 투자해줄게 투자.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네. 근데 왜 그게 지금 바뀌냐고 보면은 이분들도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이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외형보다는 내실로 가야 된다. 그 내실을 맞추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반 스타트업은 초반에는 외형 성장이 더 중요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네.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내실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 30%짜리 회사다. 아니면 뭐 당기 순이익이 30% 나왔어. 대단히 좋은 회사거든. 왜냐면 은행 금리가 지금 뭐 5%, 6%. 네. 내가 30% 수익 냈어. 은행보다 5배 사업 잘한 와. 거잖아. 네. 잘한 거지. 근데 진짜. 매출이 1억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30% 이익이 났지만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러면 내 연봉은 3천이잖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저 그런 회사라.
실은 되게 잘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투자나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초반에는 야 이익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 이익률 필요 없으니까 영업이익 30% 맞추지 말고 그 매출 1억에 영업이익 30% 맞추지 마. 그냥 매출 5억 찍고 마이너스 3천 쳐. 그게 훨씬 나아. 이런 식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보고 투자를 많이 했고 그 트렌드가 지금 바뀌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투자의 요구 수익에서 사업이 축된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없는 사업이 한계가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 받는 기업들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투자가 잘 될까?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염두에 둬야지. 나는 이제 내가 제품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투자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기업이 세우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계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안 받아도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해야 돼.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더 잘 된다라고 이제. 무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을 태우는 순간 부질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대출이 늪으로 가고 대출도 안 되는 기업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쉬운 말로 아까도 참 좋은 얘기 넘어가죠. 각자 도생. 아, 왜 우리가 창업 기업들은 외부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이나 투자 회사들이 창업 스타트업들이 산업 계획서라던가 대표자의 열정만 갖고 돈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면 정부 돈을 대신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 돈 대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어쨌거나 그래도 투자 예산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정부 돈으로 주는 투자 유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그 투자 회사들도 내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정부 돈 갖고 투자하고 수수료 받는 사업들이지. 근데 그 투자가 점점 줄어들 거다. 엄격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아무튼 정부 지원도 5조 주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년에 스타트업이 문 닫고 있는 현상은 아까 경제의 현상도 특히 금리 현상하고도 대단히 밀접하고 있고 이 부분이 물론 평생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 금리를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물가를 잡으려고. 아,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 금리를 올린다고 했죠. 물가를 네. 잡으려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는 다운될 네.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쟁도 좀 끝나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네. 이런 전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1년 가니까 지금 창업한 사람들 괴롭죠. 내년도 괴롭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네. 정부의 무상지원금을 그래도 노려봐야 돼. 네. 5조가 줄었지만 좋아요. 어쨌거나 네. 가능하면 여러분이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도 투자금을 아껴야 되고 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안 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고 투자를 받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스타트 같지 않 여러분이 이런 불안기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늘 정도 좀 제가 중리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스타트업이 위험한 이유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 받을 때 네. 죽죠. 그렇죠. 일단 대출 받을 때 죽고, 그죠? 대출 받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받고. 투자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못 받고, 또 네. 정부 지원 5조 깎였다도 추가됐죠. 아, 그것도 그리고 있죠.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정부는 소상공인을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정도.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 잘 나가는 스타트업 잘 나가는. 청계사라던가 네. 아니면 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한 기업들은 거의 자본이 없는 소상공인.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자금 내년에 터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업자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내년에 자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집이야. 다음에는 우리가 네.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 이 네. 정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송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아무튼 트래벨 골드 버즈 컴퍼니 대표님 너무 마지막까지 의견 많이 감사합니다. 남겨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한번 모실게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오세요. 네네네. 저기 뭐지 뭐라 그래야 되냐 보면 제가 그걸로 뭐라 그러냐 제가 댓글로 이메일 주소 하나 보내드렸어요. 여기 이메일 주소로 성함하고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오. 사무실 오셔서 식사하셔도 되고 차 어 한잔 마셔도 되고 좋죠. 아니 딴 거보다 금년에 예창비 안 됐다고 하시니 남일 같지 않가. 아. 왜냐하면은 뭐 사업 하나 떨어지면 무슨 느낌인지 가슴이 철렁해요. 철렁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유도 모르고 출연율도 이유는 알려주는데요. 이유는 알려줘요? 그 이유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확히 하면은 몇 가지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경쟁률 센 데 넣어서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나도 준비가 됐지만 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쪽에 네.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문제를 할 때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년엔 꼭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금년에 이제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걸 설계를 잘하려면 일단은 전에 나와 있는 이런 창업자금 분석을 스타트업 되게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막 누가 뭐 갑자기 알려주거나 네. 이름 있는 것들만 하잖아. 창고처럼. 그러면 안 돼. 아. 제가 얘기했죠. 요즘 같은 경쟁률 늘어날 때는 남들이 아는 걸 하면 안 돼. 아. 남들이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 거. 있어. 차라리 모르는 그런 게 거.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남들이 알면은 가면 된다고 보죠. 그쵸? 심사위원 잘 만나면 합격이죠. 아. 네, 네. 그건 그래요. 네, 그건 그래요. 그 운칠기삼이 진짜 있어. 근데 준비를 잘하면 반대로 운칠기삼이 아니라 80% 준비해놓고 들어가요. 반대로 세팅을 해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거의 방송 끝나가는 시점에 얘기를 드리면 저도 뭐 가끔씩 심사하니까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로 세팅을 잘해가지고 준비는 저 업체는 10번 넣으면 7알은 붙겠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준비를 잘하면. 근데 반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들, 자 진짜 복불복 기업들이 많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왜 복불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경쟁률이 한 1.5대 1이면 웬만하면 합격이야. 네. 근데 그렇죠. 경쟁률이 10대 1이면 웬만하면 불합격이거든. 그러니까 복불복 차이가 반드시 이건 분명히 있어요. 복불복 차이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복불복 차이가 있고, 근데 그게 심사위원 복불복을 떠나가지고 지원사업 복불복이 더 심합니다. 경쟁률 복불복.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률 왜 공개 안 하냐 약간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은 데들이 많아요. 그런 복불복이 있고 심사위원 복불복도 물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100% 인공지능처럼 객관화된 게 아니라 약간 편향된 심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사업이나 이런 CEO의 능력 이런 거 다 주관적이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면 네. 그래도 승률을 올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승률이 3할이나 5할보다는 6할, 7할이 낫잖아요. 승률을 훨씬 7할을 낫죠. 잡아놓고 올리는 게 그냥 주사위에 로또 던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2시간 정도 네, 끝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준석이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